신호를 분명히 보내는데도 육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까지 오냐면 소화관에 문제가 오면서 염증 상태가 만들어져요. 몸에서 염증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체내 독소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그 독소가 장에서 시작돼서 온몸에 퍼지게 돼요. 온몸에. 혈액을 타고 퍼지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질병이 되는 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에는요, 황이나 인이 들어있어요. 특히 황과 인은 소화 과정에서 독소를 가진 산을 생산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을 신장을 통해서 배설하려면 먼저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켜야 돼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몸이요. 그렇죠? 이런 우리 몸에서 보는 입장, 고기 자체는 독인 거예요. 고기를 소화하는 과정,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산들, 독인 겁니다. 즉 동물성 식품은 이래서 산성식품이다. 몸을 산성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류와 유제품 속 단백질은 인체에 좋지 않다. 제가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수많은 이유, 100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7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생리학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정말 많습니다.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위와 관련, 신장과 관련, 간과 관련, 장과 관련. 자, 이번에 장의 구조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장의 구조와 맞지 않다. 자, 우리의 장의 구조와 육식이 맞다고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장은 짐승의 장과 비교했을 때 육식 동물에 비해서는 장이 길고 초식 동물에 비해서는 장이 짧아요. 자, 초식 동물을 대표할 수 있는 염소,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 염소 한번 볼게요. 염소는 장이 정말 길어요. 길어서 얘네는 고기는 고사하고 곡식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곡식을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콩이나 쌀이나 밀이나 이런 옥수수 같은 거 소가 먹잖아요. 그러면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겨요. 그걸 주식으로 먹으면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조금 먹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긴 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부패가 된다고요. 그럼 그것이 뇌에 올라가서 스펀지처럼 생기는 병에 걸려. 이것을 야코병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광우병이라고 하죠. 광우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짐승의 뼈, 양의 뼈나 사료에서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나 소를 보면 뭐만 먹고 살아요? 풀만 뜯어 먹고 살죠. 얘네가 그 덩치는 그렇게 큰데 풀을 어떻게 그렇게 뜯어 먹고도 이렇게 코끼리나 기린이나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지? 살도 그렇게 쪄 있잖아요. 이것은 온전히 소화관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소화관이 걔네 소화관과 풀과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소나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도 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가 길어서? 답은 간단해요. 장이 길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에 비해서 소화액이 거의 10배 이상이 강해요. 강하다는 말은 먹는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해시키는 시간의 차이예요. 시간의 차이. 그래서 강한 염산을 분비하고 또 소화기관도 몸 길이의 3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아서 고기를 먹으면 빨리 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똥이나 육식동물의 똥은 냄새가 심해요, 적어요? 정말 심하죠. 토끼똥은요? 토끼똥 냄새 별로 안 나요. 소똥도 사실은 비례적으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소똥만큼 이렇게 싸봐요, 개가. 고양이가 그만큼 싸봐요. 냄새 엄청 납니다. 특히 염소똥이나 노루똥이나 아니면 토끼똥은 냄새 이렇게 집어서 맡아도 그냥 약간 뭐 그런 냄새가 나지 진짜 엄청난 똥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소화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기가 인체에 빠른 산화와 부패를 가져와요. 그래서 육식동물은 장이 짧은 거라고요. 빠른 산화와 부패를 가져와서. 근데 사람의 몸속에 그것이 머무르면 독성 물질로 인해서 피가 오염됩니다. 장의 구조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다고요. 뿐만 아니라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한 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개들은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황산가스나 암모니아 가스를 냄새를 맡고
암을 짚어내요. 항문에서 그 냄새를 맡고 항문암, 대장암, 직장암을 분견하기도 하고, 입에서 냄새를 맡고 구강암, 이런 암들을 이제 간암 이런 것을 찝어낸다고요. 그 냄새가 굉장히 세니까 사람 못 맡잖아요. 우리는 잘. 그 가스가 단백질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암의 원인 중에 하나를 사실은 단백질 과다 섭취 혹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가 발생하면서 체질을 산성으로 만들고요, 피를 오염시킨 결과로 면역 체계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백혈구에 혼란이 온다고요. 자, 두 번째, 칼슘 부족의 원인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육식을 잘하면 뼈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우유 많이 마셔야 된다,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뼈가 건강하다라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뼈가 훨씬 약해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기를 먹었어요. 삼겹살을 먹었어요. 아니면 치킨이나 소고기를 먹었어요. 먹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서요. 모든 소화라고 하는 것은 분해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씹고 위액이나 연동운동, 화학운동에서 분해가 되면서 소화가 돼요. 나눠가지고 몸에 흡수시키기 적당한 아주 작은 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기 한 점을 먹으면 삼켜서 그것이 몸속에 들어와서 어쨌든 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화돼서 피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또 분해하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요산, 유산, 초산, 염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생겨버려요. 이게 굉장히 강산유예요. 강한 산유들이 우리 몸에서 막 생긴다고요. 이때 사람의 몸은 독성 물질인 요산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는 고기를 먹었을 때 독성 물질 산유를 분해시키는 요산이 있는데 우리 몸은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뼈에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다른 형태, 칼슘이라는 형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칼슘은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뼈에 칼슘이 저장고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칼슘 만들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몸에서 칼슘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뼈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사실은 약해요. 우리 국제 뼈 건강이나 이런 그 데이터들을 보면요, 골절 사고들이 정말 많이 나요. 고기도 열심히 먹고 뼈 건강을 위해서 제품도 많이 먹는데 골다공증 환자가 엄청 늘어난다고요. 정말 많이 늘어나요. 이런 시대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육식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의 몸에서 이제 그 칼슘을 가지고 중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빈혈이나 골다공증, 뼈 질환 혹은 관절염, 치아 손상까지도 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절염은 육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독성 물질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사실 육식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육식동물은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뺐을 것만 딱 뺐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염소가 고기를 먹으면 장이 망가져요. 꼬이게 돼요. 완전히 거의 독소가 꽉 차면서 얘도 얼마 못 살 수 있어요. 자, 소화되는 과정에서 부패가 먼저 일어나는데요. 이 동시에 질소 화합물인 아민이라는 성분이 이제 우리 몸에서 막 생깁니다. 아민 아시죠? 미국에서는 치즈 때문에 그 아민 사망 있었잖아요. 그런 보도가 예전에. 그리고 된장에 들어있는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성분들도 있고, 이게 다 발암 물질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육식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질산염으로 바뀌면서 발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로 인해서 중독이 몸의 활력을 저하시켜요. 그다음 네 번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육식을 하게 되면 많은 종류의 암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혈액이 나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불결한 피를 소유하게 돼요. 이 많은 종류의 암 중에서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또 폐암, 간암 등이 혹은 위암까지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그 이유는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간에서 무리하게 소화액을 분비시켜 버려요. 고기를 먹으면 간이 막 소화액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자극이 돼요. 그리고 췌장의 효소에 문제가 생겨요. 췌장은요, 효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췌장에서 인슐린만 만든다고 생각해 왔지만 췌장이 진짜 많이 하는 일이요, 인슐린도 인슐린이지만 효소를 분비시켜요. 그래서 초식 동물의 췌장이 육식 동물의 췌장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식 동물은 효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육식 동물은 외부에서 섭취하는 효소가 없다 보니까 뭐를 많이 만들어내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효소를. 그래서 췌장이 커집니다. 사람의 몸에는 일정한 크기의 췌장을 갖고 있는데요,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췌장이 비대해져요. 이것을 현대의학 용어로는 췌장 비대증이라고 말해요. 백혈구도 증가하게 돼요. 이런 그 결과가 오게 되면 효소는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에서요. 사실 몸에서 효소가 만들어져요. 소화효소, 대사효소.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 식물효소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효소는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서 우리 몸에 보탬을 줘요. 근데 식물효소가 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인체 내에 있는 대사효소와 소화효소에 의해서 몸은 더 많은 효소를 얻기 위해서 췌장이라는 공장을 키우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지금 효소가 별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육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서 포기하면은 단백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장의 사구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폐물들이 걸러지면서 얘네 수명은 채식만 하면 120년을 가도 까딱 없는데요, 육식을 하게 되니까 60년, 70년, 80년 수명이 다 차지도 못하고 사람의 몸보다도 신장의 수명이 벌써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최근에 갈수록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신장 수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음식에 관련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5번째, 변비. 그리고 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변비에 걸리거나 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채소를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쌀을 먹거나 곡식을 먹고 이렇게 드시면은 변의 양이 늘어나는, 먹은 양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고기에는 뭐가 없어요? 식이섬유가 없다고요. 그럼 변의 양이 줄어들고 변에서 냄새가 정말 많이 나요. 공동 화장실에 가보잖아요. 공중 화장실. 그러면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나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 많이 먹으면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나요. 고기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이 변비에 걸리는 원인이 바로 식이섬유의 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은 만큼 뭐가 부족해요? 식이섬유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좋은 세균은 몸에서 점점 줄어들고 나쁜 세균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의 문제가 이제는 온 몸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의 문제가. 6번째,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비만도 질병으로 분류되었어요. 비만도 병이에요. 비만도 병인데 지방의 과다 섭취가 인체 안에 축적되게 돼요. 그런데 그 당분도 잘못 섭취하면 지방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몸에서 사실 지방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쓸 만큼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은 과하게 섭취하고 운동은 적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하 조직에 지방이 쌓이죠. 그러면 혈액 속에도 고지, 혈증,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쌓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체지방도 많이 쌓이고 지방에서 얻어지는 칼로리가 많을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칼로리는요, 탄수화물에서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1번. 두 번째는 단백질과 그 다음에 지방질에서 골고루 섭취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저탄고지 방식, 케톤식 이유법 이런 방식에서 고기에서 많이 얻어지는 칼로리를 섭취하면 양은 적게 먹어도 된다 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칼로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지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식사를 보면 지방이 많은 식사가 많을까요? 대부분이죠.
거의 면류도 그렇고 라면, 햄버거, 밥, 그다음에 빵, 뭐 이런 음식들 보면요 대부분 튀긴 거나 아니면 볶거나 아니면 지방이 많거나 고기가 많거나 또 뭐 과자류들 보면은 트랜스 지방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이 많아지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육식만 해도 그런 문제가 온다고요? 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지방의 섭취를 통해서 그 지방 형태가 다양하게 인체 안에 축적될 때 그때부터 또 역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7번째, 육식의 지방이 인체 안에 축적이 되면서 문제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육식의 지방이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육식을 하게 되면 혈압이나 심장 질환에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식의 지방이 불포화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포화 지방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보통 그 지방이 상온에서 굳는 게 있고 굳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굳는 지방들을 대부분 포화 지방이라고 합니다. 상온에서도 굳어 있어요, 지방 자체가. 그러면 상온에서 굳는 그 지방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인체 안에서 그 지방이 어떻게 돼요? 굳겠죠. 그래서 혈관 질환, 동맥 경화, 뭐 이런 혈관 질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서 질병을 만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육식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아예 빙산의 일각이고요. 정말 우리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 인류의 모든 여건들을 봐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육식을 하면 안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